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에 대한 해설과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야말로 활활 불타오르게 만든 아주 급진적인 부동산 제한에 대한 뜨거운 논쟁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한 동네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사갈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에 집값 걱정은 없는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다.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룰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안정과 이동, 그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말이죠. 자, 그럼 이 논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깊고 깊은 좌절감이에요. 한 네티즌의 댓글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문제가 그냥 집값 비싸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까지 지목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집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집이라는 게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는 곳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거대한 투기 게임판이 되어버렸다는 인식이 정말 팽배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극심한 경쟁과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고요. 바로 이런 깊은 문제의식 속에서 드디어 이 모든 논쟁의 불을 확 지핀 아주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인 해결책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1가구 1주택 실거주 의무화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한 가구는 집을 딱 한 채만 가질 수 있고요. 그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거나 비워두는 거 없이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주 명확하죠.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던 분이 그렸던 미래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괜한 위화감 없이 잘 지내고 아이들은 동네 친구들이랑 맘껏 뛰어놀면서 안전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작은 빌라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돈 모아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사회, 그런 걸 꿈꿨던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논쟁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이 제안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면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충돌하기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이걸 유토피아라고 보고요. 다른 한쪽에선 영화 설국열차 같은 끔찍한 디스토피아라고 말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쪽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게요. 이분들은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버는 이른바 불로소득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게 바로 사회 정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가치보다 자산의 가치가 더 크게 인정받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이 꿈꾸는 미래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집값은 안정되고 투기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내 집에서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안정된 사회. 말 그대로 유토피아죠. 하지만 반대편의 생각은 정말 180도 다릅니다. 이 정책을 딱 한마디로 사다리 끊기라고 표현해요. 한번 정해진 다리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즉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리는 거나 다름없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인 겁니다. 이 댓글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죠. 바로 이런 걱정들이 모여서 설국열차라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이번 논쟁 전체를 한눈에 딱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꿈꾸는 안정된 유토피아는 부동산 가격 안정, 투기 근절 같은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요. 반대 측이 걱정하는 설국열차 디스토피아에서는 직업과 교육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 이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극과 극의 미래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비판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자녀 교육 때문에도 이사가 불가능해져요. 좋은 학군이 없는 동네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슬럼화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태어난 곳이 평생의 계급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디스토피아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반론도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소득이 결코 쉽게 얻는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항변해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세입자 관리하고 집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집주인 역할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현실적인 목소리죠.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 직접 살아야 한다면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장 집을 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정책 때문에 한국인 임대인이 싹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결국 외국 자본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외국인 건물주에게 비싼 월세를 내며 살게 될 줄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입니다. 자, 오늘 논쟁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이동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이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안정된 집이라는 것이 어쩌면 평생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 정체된 삶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은 뽐뿌 부동산 포럼의 게시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여론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비평과 정보 전달을 위해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슈였습니다.